네, 자, 오늘은 제 차의 외관을 잠깐 보여드릴까 해요. 지금 보시듯이 색상은 흰색이고, 그 다음에 휠은 사제 휠인데 이제 검은색 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프를 보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검은색으로, 원래 순정은 다 차량 색상이랑 똑같이 통일된 흰색인데 전 차주분께서 이제 그 지붕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랩핑을 해 놓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사이드 미러는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카본 이 랩핑을 한 거고요. 원래는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휠은 좀 많이 긁혔죠. 제가 긁어먹은 것도 한 2번 정도 되고, 처음 갖고 올 때부터 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고 앞쪽은 이렇게 디스크 로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드럼 방식의 이제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다 순정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그 사제로 좀 짧은 안테나를 써서 달았어요.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들어갈 때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고자 달았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침 지금 마트 이렇게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가다가 차량 등차가 딱 발생을 해서 오르막에서 안 밀리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잘 됐네요. 자, 우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실 텐데, 이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차량은 이제 이 바퀴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직선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가 이 동력을 전달하기가 더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바퀴 정렬을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좀 바르게 해주시고, 핸들이 많이 꺾여 있는 상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출구 폭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핸들을 풀어서 바퀴를 정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반클러치가 들어가면서 악셀을 이렇게 쳐가지고 RPM을 띄우면서 차가 움직이려고 할 때 이제 출발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지금은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걸고 바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방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하는 것보다는 차가 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뒷차가 바짝 붙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무조건 당기고 보여드린 대로 이제 반클러치, 그 다음에 악셀, 차가 움직이려고 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는 방식,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밀리지 않고 출발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 잡는 방법도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르막 같은 곳에서 연습을 조금 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 제가 방금 했었던 것처럼 좀 얕은 경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까는 좀 경사 각도가 꽤 있는 편이었고, 그것보다 조금 경사 각도가 낮은 그런 곳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악셀을, 반클러치하고 악셀 전개만 가지고서 차가 진행을 할 수 있게, 많이 안 밀리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반클러치에 대한 감각도 좀 더 익히실 수 있고, 평지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것만큼 그 출발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아마 좀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제가 유턴을 하는 와중에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오는 게 보여가지고 브레이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동을 하고 유턴을 했고요. 지난번 영상 중에서 제가 이렇게 유턴하는 부분을 4단에서부터 3단, 그 다음에 2단 이렇게 변속을 해서 유턴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었던 그 구간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길인데, 복귀하는 길에는
레브 매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레브 매칭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동 변속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자동 변속기에서는 이제 레브 매칭이라는 부분을 변속기 방식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수동 변속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레브 매칭이라는 부분이 이제 기어 단수별로 동일한 속도에서 이제 RPM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각 속도별로 이제 가속을 할 때 엔진이 힘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제 기어 단수에 물려서 이렇게 미시하다고 물려가지고 바퀴를 굴려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엔진 회전수 대비 기어 회전수가, 그러니까 기어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기어일수록 RPM을 많이 올렸을 때 그 토크가 더 많이 생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낮은 기어에서는 토크를 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RPM을 뭐 무제한으로 올릴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그 RPM을 올려감에 따라서 RPM을 이제 올려감에 따라서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단에서 6000rpm에서 만약에 60k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승용차들은 한 6500rpm 정도, 제 차도 그렇고 6500rpm부터가 레드존이거든요. 그래서 6500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태가 힘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속도는 더 이상 가속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기어비가 넓은 2단으로 바꿔주게 되고, 또 2단에서 가속을 해 나가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더 높은 속도가 필요할 때 3단으로 바꿔주고 이제 이런 식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비의 차이로 인해서 속도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각 속도에 따른 기어에서 RPM의 그 수치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어를 내려주게 되는 상황에서, 아까 1단에서, 이건 이제 예를 드는 상황이고요. 차마다 기어비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2단에서 만약에 60km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5000rpm 정도가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2단에서 만약에 1단으로 내가 기어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까 1단에서는 6000rpm이었으니까 2단에서 5000rpm이면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1단으로 기어를 바꾸고 클러치를 떼게 되면 그 1000rpm만큼의 격차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 미션이 움직이고 있는 속도는 5000rpm이지만 그게 아니죠. 미션이 움직이고 있는 속도는 6000rpm이지만, 그러니까 1단으로 내렸을 상황에서 이제 60km면 1단에서 60km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2단에 물려있고 2단에서는 이제 그 기어비에 맞는 속도, 엔진 회전 속도가 5000rpm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5000rpm의 5000rpm에서 이제 1단으로 내려줬을 경우에 그 강하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차가 거동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앞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서 뒤쪽 접지력이 불안정해질 뿐더러 거기서 핸들 조절까지 만약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차가 심한 경우에는 스핀을 먹거나 아니면은 뒤쪽이 이렇게 확 밀려 털린다고 얘기를 보통들 하는데, 뒤가 이렇게 확 돌면서
차가 제어 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트랙션 상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RPM을 그 정도까지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가 운전을 일반적으로는 하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수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트랙션의 불안정함,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싱크가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 이 속도와 엔진 회전수의 싱크가 맞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모든 어떤 물체든지 간에 좀 부드럽게 움직여줘야지 충격이 최소화가 될 텐데,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엔진 회전수와 미션 회전수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엔진에다 미션을 팍 붙여버리게 되면 둘 중 하나는 데미지를 좀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엔진이 됐든지 간에 미션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기기의 어떤 내구성의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랙션 유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 상황이다 그러면은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네, 레이싱 상황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그런 트랙션의 불안정함이 고스란히 이제 타임의 손실로 오죠. 그러니까 랩 타임의 손실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트랙션이 불안정해지면서 휠이 잠기게 되고 하면은 타이어가 또 깎여 나가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좋을 게 없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일단 첫 번째는 안정성 문제에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이나 미션 쪽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내구성이 좀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레브 매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레브 매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서 개념 정립을 좀 하게 됐어요. 왜 이제 레브 매칭을 해? 레브 매칭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어를 바꿔 이제 내려주는 단계에서, 기어를 내려주는 단계에서 동일한 속도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차피 기어 그 비애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이제 RPM의 간극을 보정해주는 작업이 바로 레브 매칭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1단, 2단 기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단에서 60km로 움직이고 있을 때 5000rpm이고 1단으로 기어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1단에서는 6000rpm이었으니까 그 1000rpm만큼을 이제 띄워서 기어를 붙여줘야 일단 차의 거동이 불안정해지는 거 없이 이제 기어만 딱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RPM 보정, 레브 매칭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기어 단수별로 어느 정도 RPM을 띄워줘야 되는지, 또 단수별 뿐만이 아니고 차가 주행하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도 약간씩의 어떤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 차이라는 게 이제 기어를 바꾸는 타이밍, 혹은 차가 주행하면서 받는 속도에 따른, 이제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저항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감속하는 폭도 좀 커지게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 기어를 바꾸는 타이밍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는 정도의 차이가 약간씩 미세하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학을 계산하듯이 일단 정확하게 계산을 한 부분을 대입을 할 수도 없고, 실전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기계가 아닌 다음에 그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이 레브 매칭을 사실은 칼자로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계처럼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변속 충격을 좀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잡아 나갈 수 있을 정도 범위 내에는 이제 그 보정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역시 연습이 좀 약간 필요한 부분이고. 자, 레브 매칭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부분은 내 차에 대한
60km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 차가 어느 정도 악셀을 밟았을 때 어느 정도로 RPM이 뜨는지에 대한 감각을 파악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밟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밟아서 어느 정도 밟으면 RPM이 어느 정도 뜨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처럼 정차한 중에서 이렇게 RPM을 계속 붕붕붕 해보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행 중에서 RPM 보정을 기어를 내릴 때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차했을 때랑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해보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 지속적으로 하면 남들한테도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소위 얘기하는 좀 양카 같은 그런 그 이미지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주행 중에 RPM 보정을 이제 한 번씩 해보시는데 그 RPM 보정을 조금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60km 미만에서 보통 시내 주행할 때 수동 같은 경우에는 뭐 5단으로 60km 달리는 경우는 아마 잘 없을 것 같고 한 4단 정도로 60km를 만약에 달린다라고 하면 좀 앞차랑 거리를 좀 더 쓸 때 내가 레브 매칭을 해서 기어를 한 3단으로 내려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그때 이제 더블 클러치랑 같이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4단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제가 클러치를 놓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클러치를 놓고 있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차가 주행을 하고 있죠.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좌회전 신호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시도가 주황색 뿌리고 하니까 멈췄는데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제 두 단계가 있죠. 4단까지 가속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속도를 감속을 해야 코너를 돌 수가 있으니까 속도를 감속을 하는 이 상황에서 4단에서 3단까지를 더블 클러치로 그러니까 4단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으면서 중립으로 뺐죠. 그리고 클러치에서 발을 뗐어요. 떼고 RPM 보정을 이렇게 한번 해서 RPM을 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다시 3단으로 넣는 과정.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감속을 하는 타이밍에서는 이제 2단으로 갈 때는 브레이크가 한 번 더 들어갔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자 3단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중립으로 빼고 클러치를 떼고 뒤꿈치로 이제 악셀을 이렇게 치고 RPM을 띄워준 다음에 다시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고 원래라면 이제 그대로 주행을 한다라고 했으면 브레이크는 유지를 한 상태에서 코너에 접어들 때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이렇게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해서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너라는 상황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레이싱 경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는 레이싱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H매틱 방식의 수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일부 레이싱에서는 거의 힐앤토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더블 클러치를 사용을 하진 않죠. 더블 클러치를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고 이제 싱글 클러치나
힐앤토도 역시 더블 클러치 힐앤토가 아닌 싱글 클러치 힐앤토로 레브 매칭을 하면서 감속을 하고 그대로 이제 이 토크를 유지를 하면서 코너를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식의 주행 방식이 많은데, 이제 그럴 때 거의 레브 매칭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레브 매칭이라는 거는 내가 기어비 차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에서 미션이 회전하고 있는 그 속도, 그리고 엔진이 돌아가는 속도, 기어를 바꾸게 되면서 생기는 그 두 어떤 간극을 엔진 회전수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보정을 해주면서 어떤 트랙션도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트랙션 유지를 하면서 차체 거동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성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RPM이 내가 좀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레브 매칭을 하게 되면 RPM 감소 없이 RPM을 유지를 하면서 힘을 가지고 코너를 빠져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추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레브 매칭을 하는 거고, 자, 그 레브 매칭을 할 때 RPM 보정하는 그 보정값에 대한 부분은 평소 때 주행 중에서 좀 저속해서 악셀을 이렇게 밟아보는 걸로 더블 클러치 같은 것도 좀 여유있게 가도 되거든요. 더블 클러치 같은 어떤 그런 테크닉들을 구사를 해보면서 저속에서부터 좀 안정거리도 유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부터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밟으면 RPM이 어느 정도 뜨더라라는 어떤 내 차에 대한 그 감각을 발에 잘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발전시켜서 뭐 싱글 클러치라든지 힐앤토라든지 이런 데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이제 순차적인 방식을 해보시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레브 매칭이라는 것 그 자체는 이제 엔진 회전수를 보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연습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된다. 자,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하면 복잡한 거,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정립을 굉장히 간단한 거죠. 사실은 그냥 RPM 쳐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